고즈넉하고 이렇게 정적인 느낌의 도서관이 있는가 하면 정말 막 활발하고 동적인 느낌의 도서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울산 도서관은 제가 처음 딱 발을 들여놨을 때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 박물관이 살아있다. 거의 그 영화 속으로 제가 발을 딱 딛는 정말 압도적으로 활동적이고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고 이런 도서관에서 한 책으로 선정이 돼서 기분이 좋았고 특히나 작가로서 눈이 딱 가는 곳이 한쪽에 올해의 책을 책 모형으로 선정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내 책이 지금 진열이 돼 있다니 라는 생각에 정말 기쁘고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기쁘고 그 뿌듯한 마음이 전달이 되고 그리고 활동적이고 역동적이다라는 표현이 역시 작가님의 표현은 남다른 것 같습니다. 네. 이 작년에도 우리 작가님의 오리부리 이야기가 또 올해의 책 후보로 선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또 올해의 책, 또 울산시 올해의 책으로 선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 좀 기분이 어떠셨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오리부리 이야기가 나와서 얘기를 조금 드리면 오리부리 이야기는 제가 2022년부터 올해까지 이제 여러 군데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이 됐었어요. 저 작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막 기쁘고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예, 감사합니다라고 했지 돌고래 소리를 내지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출판사로부터 여기 출판사 관리자분이 또 멀리서도 내려오셨는데 출판사로부터 이게 올해의 책이 선정이 됐다는 말을 듣고 제가 전화를 끊고 돌고래 소리를 깍 내질렀어요. 그때 제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마트에서 혼자 소리를 질렀어요. 그 정도로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고 또 기쁘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저에게 진짜요? 네. 돌고래 소리 직접 나갑니다. 돌고래의 기쁨을 선사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주세요. 네, 그 돌고래 소리를 지른다는 표현이 우리가 정말 기쁘고 이 환호성을 지를 때 나오는 표현인데 그렇게 돌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굉장히 기뻐하셨던 우리 작품 우렁소녀 발차기 작품에 대해서 작가님께서 직접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렁소녀 발차기는 그냥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태권소녀 우리영의 편견 극복 성장기예요. 그래서 제가 줄거리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영이라는 친구가 줄거리를 좀 잘 들어주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제 우리영이라는 친구가 자기 반에 무슨 일이 생기면 달려가서 발차기로 위협을 하고 그 상황을 딱 이렇게 정리를 시켜요. 물론 이제 발을 차는 그런 신용만 하거든요. 이 우리영의 엄마는 이제 회사 일로 바쁘시고 아빠가 전업주부셔요. 근데 우리영은 전업주부인 아빠가 굉장히 좋았어요.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시고 자기 이야기도 많이 들어주고 해서 굉장히 좋았는데 어느 날 자기가 실수로 한 아이의 코피를 터뜨리게 되고 그 아이의 할머니가 찾아와요. 그리고 그 할머니가 이제 매니큐어 놀이를 하고 있는 아빠를 보고 우렁이 아빠라고 비웃어요. 그래서 그 비웃음에 1차적으로 상처를 받고 또 2차적으로 동네 어머니들이 아빠를 따돌리는 거를 뒷담화를 하는 거를 보고 2차적으로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런 편견이 없는 이 아이가 어른들 때문에 이 백지장 같은 아이의 의식 속에 편견이라는 게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해요. 근데 물론 어른 때문에 생긴 편견이지만 또 이 편견을 깨주는 것도 또 어른이에요. 또 학교 선생님이 나도 어렸을 때 우리 아빠가 전업주부였어. 근데 나 이렇게 잘 키워주셨어. 라는 말을 듣고 이제 인식의 전환을 갖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건을 계기로 아빠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다음에 자신의 꿈을 향한 또 이제 또 더 힘찬 발차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어떤 사건이었는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책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비 컨티뉴. 그리고 지금 나온 이 줄거리에서 나중에 좀 퀴즈가 나올 수 있으니까 머릿속으로 한 번 더 되새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2024년 4월 23일자 신문 보도를 또 우연히 또 보게 됐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남성 전업주부가 20만을 돌파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혹시 이런 통계를 염두에 두고 책을 쓰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통계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센터, 저희 지역 센터에서 가족분들을 모셔놓고 이제 가족의 인권과 평등에 대해서 강연을 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여러 정말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오셔가지고 본인의 이제 어떤 어려움, 그다음에 갈등, 이해, 그다음에 이제 끝에는 가족 권리 선언문도 작성하고 그러한 시간을 보낸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정말 다양한 가족의 형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부모님과 같이 지내는 아이, 아니면 뭐 조성 가정, 그다음에 뭐 다문화 가정, 그다음에 거기에는 또 그 한부모 가정, 뭐 이런 다양한 가족들이 있었거든요. 또 심지어는 그냥 그 맞벌이를 하는데 이제 황혼 육아 지치신 또 할머니가 오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그분들과 이렇게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이게 내가 가진 고정관념과 편견은 무엇이었는가, 가족의 형태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 여러분들도 이렇게 막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을 막 하면 유튜버의 알고리즘으로 막 뜨잖아요. 그쵸? 내가 관절력 약을 사려고 보면 유튜브에 관절력 막 설명을 하고 있고, 저도 똑같이 이제 막 가족에 대해서 막 이렇게 좀 알아보고 있던 중에 유튜브에 저한테 그게 떴어요. 전업주부 아버지 작가분이 이렇게 뜬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분의 막 그 이야기를 한번 보게 됐거든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들은 편견이 없으실 것 같죠? 있어요. 예, 저는 근데 이제 집에서 집안일을 하는 아버지에 대한 편견은 없었어요. 그냥 아무나 뭐 집안일을 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대부분은 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유튜브를 보니까 그분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신 거예요. 아직까지 저는 시대가 되게 변했다, 세상이 많이 변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 사람들의 시선, 편견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제가 좀 관심을 갖게 됐고, 또 솔직히 동화에서 보면 앞치마를 입고 요리를 하는 아빠의 모습은 십수년 전부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인식의 전환이 될 법도 한데 아직도 우리는 아직 이 성고정 역할에 대해서 변화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좀 같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서 다른 의미를 담아보자 해서 그렇게 집필을 했습니다. 네. 어쩌다 보니, 그리고 내가 관심을 가지다 보니 유튜브의 알고리즘처럼 이렇게 내 앞에 알고리즘이 다다닥 뜨게 되고, 그리고 또 올해의 책으로 또 선정이 되는 그런 돌고래 소리를 또 기르게 되는, 이렇게 지르게 되는 기분까지 맞이하시게 된 것 같아요. 자, 아까 앞에서 이제 가족의 뭐 편견과 인권 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강연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그리고 이 책을 읽은 독자들에게 꼭 요거 하나만은 남기고 싶다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아까 이쪽에서 편견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너 편견이 있니 하면 없다고 해요. 잡아떼거든요. 아이들은 좋은 거를 막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또 아이들과 이런 편견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가, 너네들은 가족 중에 누가 집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니까 아이들은 아무나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너네들은 편견이 없구나. 그러면 만약에 맞벌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엄마랑 아빠랑 힘들게 일을 하고 돌아왔어. 그럼 밥은 누가 차려줘? 하니까 아이들이 전부 다 엄마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왜 엄마가 차려줘? 안 힘든 사람, 내가 몸이 안 피곤한 사람이 차려줘야지 왜 엄마가 차려줘? 너 그거 편견이야 라고 얘기했더니, 아이들이 편견이 없다고 잡아떼던 아이들이 내가 편견이 있었네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 몸 안에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스며든 편견이나 고정관념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은 어린이들이 내 안에 지금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이 어떤 건지를 한번 스스로 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회에서 이렇게 딱 정해놓은 그런 틀, 규정, 이런 것들이 아닌 나 자신의 기준으로 나의 이야기를,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보고 나다움을 찾아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고, 더불어 이제 이 책을 통해서 다양성에 대해서 좀 너그러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양함을 인정하다 보면 우리 이 사회의 어떤 차별이나 혐오 이런 단어들의 색깔이 조금 옅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와,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박수 주세요. 저도 이제 아무래도 독서 콘서트를 또 이렇게 진행을 할 때는 MC도 책을 꼭 읽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작가님께 네, 사인도 받고 저도 이제 8살 저희 딸 아이와 함께 이 책을 읽었는데요. 제가 처음에도 이 책의 표지를 딱 보고 기대된다. 그리고 이 표지가 참 사랑스럽잖아요. 그죠? 네, 우리 여기 모습이 굉장히 사랑스럽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우렁 소녀가 과연 어떤 뜻일까?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떠오르기는 했거든요. 어떤 뜻인지도 한번 의미도 좀 부탁드립니다. 아마 다들 생각하시는 그거 맞아요. 우렁각시에서 따온 게 우렁이고요. 우렁각시 얘기 다 아시잖아요. 네. 그 장가 못 간 총각이 우렁이를 데려다가 어디 갔다 오면 음식 차려놓고 청소해놓고 하는 얘기 지금 우렁각시 얘기인데 이 작품 속에서도 그 우리영이라는 주인공 동생이 아빠를 우렁각시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유치원만 갔다 오면 아빠가 맛있는 거 만들어 놓고 청소 다 해놓고 해서 그렇게 이제 우렁각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여차저차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렁이 아빠라는 별명까지 가지게 되었고 또 우렁이 아빠니까 이 딸인 우리영도 우렁이가 돼버리는 그런 일이 생겨요. 근데 우리영은 이 별명이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일단은 아빠에 대한 부끄러움이 너무 컸고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선생님의 어떤 말로 이제 이식의 전화를 가지게 되는데 선생님이 우렁? 너무 좋은데? 너 우렁차고 씩씩한 소녀잖아 라고 해서 우렁소녀라고 선생님이 그렇게 불러줘요. 그래서 우렁소녀는 씩씩하고 우렁찬 아이, 소녀라는 뜻입니다. 네. 너무 좋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좋습니다. 자, 이 책 속에서 이런 이제 말이 나오는데요. 자격증이 없어도 자격이 있으면 먹고 살기 편한 거였다 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읽으시면 우리 독자님들은 기억난다 하시죠? 네, 이 내용을 보면 이 자격이라는 단어에서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 어른들은 어떤 자격을 갖추면 좋을까요? 네, 자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어른은 어린이를 어린이답게 성장시켜 줄 수 있는 자격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보면 이 어른의 자격이 없는 분들이 좀 있어요. 아이들한테. 물론 아이들에게 그 편안한 의식주를 제공해 주는 것은 기본 자격이겠고 저는 그 아이를 한 개체를 사회에 나가기까지 독립적인 그런 아이로 성장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또 어린이니까 보호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보호자는 아이를 내 소유물로 여기지 않고 그 고유의 개인을 인정해주는 자격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자꾸 자기 나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요. 30의 눈, 40의 눈, 50의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는데 솔직히 그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면 모든 아이들은 천방지축에 미성숙하고 정말 입댈 때 나는 그런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생각해보면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 그 나이 때 내가 정말 잘했나 싶으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른들이 그 아이가 그 제때에 맞게 잘 커갈 수 있게 이렇게 지켜볼 수 있는 자격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위험한 요소가 생겼을 때 이건 또 어른이 진짜 좀 해줘야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위험한 위해 요소가 없는지 아이들을 항상 살피고 조금 저는 가까이에서 이렇게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한 발 떨어져서 위해 요소가 없는지 살펴서 그 아이가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이야기를 말씀을 쭉 들으면서 약간 찔리는 것도 좀 있었는데 저는 이제 8살 여자아이와 7살 남자아이를 연년생으로 키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이들 키우다 보면 남자애는 이래서 키우기가 힘들다. 여자아이가 조금만 더 좀 조신하게 하면 좋지 않겠나라는 말이 저도 모르게 이렇게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 저도 좀 깜짝 놀라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어릴 때부터 우리가 그런 고정관념들 속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살아서 나도 아이들을 키울 때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렇게 뭐 남자답게 여자답게라는 우리 시대의 뿌리박힌 이런 고정관념들을 극복해 나가는 스토리가 이 책 안에 아주 풍성하게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작가님께서도 쭉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이 뭔가 남자답게 여자답게보다는 나답게라는 메시지들이 계속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나답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궁금합니다. 네. 저는 성격이 굉장히 소심하고 막 겁이 많고 걱정이 일단 많고 또 주위의 시선을 좀 많이 돌리는 성격이라서 저 같은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병이 많아요. 걱정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런 성격이 너무 싫어가지고 이제 고쳐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성격은 정말 안 고쳐지더라고요. 옛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안 하던 일을 하면 어른들이 이 죽을 때가 다 됐는갑다 이러는데 저는 그냥 제가 죽을 때가 다 안 돼서 그렇지 성격이 진짜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제 성격을 인정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래 나는 소심하고 예민하고 겁 많고 걱정 많은 사람이야 라고 이제 인정을 하기 시작했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이제 작가라는 직업을 가지니까 이 성격이 저한테 너무 유용한 거예요. 이제 작가라는 직업 자체가 좀 기질적으로 예민한 부분도 있어야 되고 또 신경질적인 좀 부분도 있어야 되고 세심한 부분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이런 성격이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서 아까 나답게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그냥 저는 거창한 거 없이 나답게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내가 가장 편안하게 지내는 것 이것을 그냥 저는 나답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가장 편안한 거 자연스러운 게 나답게라는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이제 뭐 편견이나 나답게 이런 이야기들을 쭉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아이들은 굉장히 순수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편견이 없던 아이들도 어떤 뭐 부모의 말과 행동에 의해서도 이런 편견들이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부터도 좀 더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또 반성을 또 하게 되는데요. 작가님만의 또 편견을 극복하는 방법, 네, 알려주십시오. 네. 편견이라는 게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로 이제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 이 편견이고 이게 굳어진 게 고정관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면 내가 굳어지지 않고 상대방을 잘 받아들이는 방법 이렇게 또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정말 다양한 성격의 유형들을 만나고 그런데 저는 일단 저랑 맞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가장 먼저 역지사지를 떠올려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울어져서 그 사람을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또 이렇게 기울어져서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지사지 입장으로 보면 좀 웬만한 거는 다 이해가 돼요. 근데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사건이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대화의 방법을 씁니다. 또 대화의 방법으로 또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은 또 저 사람은 또 이쪽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들어보면서 또 그거를 극복하기도 하고 또 대화가 또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정말 고정관념이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는 저렇게 생각하고 정말 안 통하는 그런 사람이나 사건을 만나면 저는 그냥 저 사람은 그냥 내 인생에서 지나가는 사람이다. 저 사건은 그냥 나의 긴 인생의 하나의 에피소드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냥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너무 궁금해요. 작가님에게 글쓰기란? 제가 그냥 글 쓰는 게 좋아가지고 막 글을 쓰던 어느 날 그냥 불쑥 그런 질문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제 스스로에게 동화를 지금 막 쓰고는 있는데 너 지금 동화 왜 쓰니?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 적이 있어요. 이게 가끔씩 현타가 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 제가 스스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그냥 그러니까 뭐 꺼리낌 없이 제 스스로가 나는 어린이 독자들에게 안부를 물으려고 글을 써라고 바로 제가 제 스스로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린이 독자들에게 너 괜찮니? 라는 책을 통해서 안부를 물어보고 너 괜찮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 될 거야, 걱정 마, 이런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글을 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맞아요. 작가님의 글 그리고 이 책 속에 있는 담겨져 있는 메시지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힘을 실어준다, 응원을 해준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파이팅하면서 발차기 하듯이 이렇게 책을 읽었는데요. 작가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담으시고 그리고 글을 늘 이렇게 쓰시잖아요. 이것도 참 궁금해요. 어릴 때부터 나는 작가가 되겠어, 나는 작가가 될 거야 라는 그런 꿈을 갖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선생님들도 아마 꿈이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선생님이 되고 싶다가 어떤 날은 막 체조 선수가 되고 싶기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지금 관객을 보니까 다들 동안이셔가지고 아마 그때 안 태어나셨을 것 같은데 혹시 86 아시안게임 아시나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나라의 이점으로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막 메달을 막 땄어요. 그래서 체조 선수들이 막 메달 따는 걸 보고 나도 체조 선수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꿔본 적도 있고, 근데 막연하게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책 읽는 걸 좋아하고 또 책을 읽고 뭔가를 기록하고 글을 쓰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막 잘했다 칭찬도 해주시고 막 상장도 주시고 하니까 막연하게 나는 글을 쓰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성장을 했고, 그런 생각으로 또 국문과에 진학을 하고 했는데 제가 글을 바로 쓰지 못했어요. 제가 좀 상황이 안 돼가지고 이제 돈을 계속 벌어야 되는 집에 상황이 생겨가지고 그냥 독자로서 쭉 지내다가 제가 등단을 좀 늦게 했어요. 30대 중반에 이제 동화 작가로 그때 등단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가님이 되어주셔서요. 박수 한번 더 주세요. 근데 저도 사실 살면서 꼭 한번 작가가 되어보고 싶다. 그래서 지금 사실 고백하자면 글을 좀 살짝씩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글을 쓸 때 또 창작의 고통이 상고의 고통과 같다. 아직 작가도 되기 전인데 그런 말들을 참 주변에서 많이 하고 글 쓰는 게 참 어렵다. 이거 어떻게 하면 글을 조금 습관처럼 마치 내가 작가처럼 글을 쓸 수 있을까 고민이신 분들도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님만의 글쓰기 루틴이 있으시다면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작가님들이 루틴이 있는 작가님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냥 몇 시간은 꼭 글을 쓴다? 그리고 어떤 분은 커피를 마시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데 글을 다 마치기 전까지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작가님도 봤고요. 근데 저는 루틴이라는 게 별로 없는 작가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좀 게으른 작가라고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런 글을 써야 되겠다 혹은 출판사와 뭐 이런 이제 글을 쓰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그때부터 그냥 저는 계속 머리만 굴려요. 남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 지금 뭐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저는 제가 원하는 어떤 한 줄이 나오기 전까지 책상 앞에 못 앉아 있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계속 머리를 굴리고만 있고 제 머릿속에서 캐릭터나 아니면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완벽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내가 써야 되겠다,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앉아가지고 글을 쓰기 때문에 남들보다 집필 시간은 어쩌면 조금 더 짧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질문이 뭐였죠? 루틴. 예, 저도 루틴이 없어요. 루틴이 없으시대요. 그 다음에 질문이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막힐 때? 네네. 저는 더 이상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글이 막히는 경우는 제가 만진 사건을 막 진행을 하다 보면 보통 이제 뭐 주인공이 막 가다가 진짜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서 하나도 생각이 안 날 때 막히기도 하지만 주인공이 막 가는데 길이 여러 갈래가 나올 때 정말 막히거든요. 1, 2, 3, 4의 길을 두고 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를 때 그때 저는 조금 더 막히는 것 같고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일단 스톱을 하고 저는 이제 저를 웃겨주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개그 프로나 예능 프로 이런 걸 보면서 머리를 막 비워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비워내고 이제 생각이 다 비워지고 다시 이제 책상에 앉다 보면은 그 여러 갈래였던 길들이 그냥 조금 정리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웃긴 걸로. 웃긴 걸로. 일단 제가 볼 때는 엔돌핀이 좀 돌아야 글도 잘 써시는 것 같고, 그쵸. 너무 공감하시대요. 막 이렇게, 그죠.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머리도 좀 비워주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동화 작가님이시니까 주인공에게 어떠한 삶을 선물할까, 뭐 이런 것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신다라는 게 느껴져서 저도 뭔가 하다가 막힐 때는 웃긴 걸 보는 걸로. 네, 적극 추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작가님께서는 아무래도 늘 책을 가까이 하시고 또 책을 많이 읽으실 것 같아요. 우리 독자님들에게 내가 읽었던 책 중에서 이 책을 꼭 한번 추천하고 싶어요 라는 책이 있으시다면. 저는 그 마법의 사탕 두 조각, 그다음에 모모 이런 걸 쓴 리아 랜드의 작가 작품들이나 그다음에 찰리와 초콜릿 공장, 사실 로알드 달의 작품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굉장히 상상력도 증폭시키고 그 안에 재미와 문학성을 다 가지고 있어서 저는 그런 작가분들의 작품을 보는 것도 추천드리고, 그리고 국내 작가로는 저는 습작 시절에 황선미 작가의 작품을 많이 읽었어요. 마담을 나온 다 아시죠? 예, 그분의 작품을 읽으면 제가 정말 이렇게 몸이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그분의 작품, 그다음에 또 몇 년 전에 울산에 순례주택이 선정되죠. 네네. 그 유은실 작가님 청소년 소설도 많이 잘 쓰시지만 저는 그 유은실 작가님의 동화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유쾌하게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서 그 유은실 작가님의 작품도 제가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지금 쭉 말씀해주신 우리 동화들 중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동화들도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내용들이 보통 이제 뭐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고, 일단 재미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죠? 재미있고 웃긴 거 이런 거, 그리고 또 문학성뿐만 아니라 그 안에 좀 따뜻한 우리의 좀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아무래도 많이 가까이 두시고 자주 읽으셔서 이렇게 또 귀한 책을 우리가 만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박수 한번 주실까요?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또 신작 계획도 너무 궁금한 거죠. 우리가 또 작가님의 작품을 너무너무 또 기다리잖아요. 그죠? 어떻게 되실까요? 네, 제가 8, 9월쯤에 이제 키워드로 치자면 실패예요. 실패해도 괜찮아. 그래서 실패와 용기를 다룬 이제 저학년 동화가 한 번 나오고, 또 내년 아마 상반기에는 우리 이 어쩌지 못하는 현실에 자신만의 그 열쇠로 이렇게 자기의 길을 개척하는 이제 고학년 아이들의 판타지 동화가 나올 예정이에요.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우렁소녀 발차기를 같이 작업한 또 스푼북에서도 또 출간이 한 번 더 나올 계획인데요. 제가 스푼북 얘기가 나와서 그냥 다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한 권의 책이 나오면 저는 전 책이 제 책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물론 원고는 제 원고가 맞아요. 근데 동화 같은 경우는 그림 작가님이 굉장히 그림에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이 책은 그림 작가님의 책일 수도 있고요. 또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책이 나오기까지 정말 막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는 편집자님, 우리 또 마케터님도 오셨는데 이 두 분들 출판사의 책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막 이렇게 북토크 초대를 받거나 이렇게 하면 항상 말씀을 드려요. 저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이 그림은 서영 작가님이 그리셨어요. 그래서 서영 그림 작가님에게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우리 또 좋은 책 만들어주신 이 스푼북 출판사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 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출판사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신 작품이라고도 저도 읽으면서 느꼈고, 그리고 그림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그 역동적인데 이 뭔가 감성도 한 스푼 들어가 있는 이런 그림체가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 작가님께서 아까 이제 신작을 또 이렇게 또 풍성하게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기대되는 마음이 또 있는데, 그 책들의 어떤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어떤 실패, 그리고 용기, 그리고 어떤 판타지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동화들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그 동화는, 그리고 그 작가의 글은 그 작가의 세계관을 또 반영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작가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이 너무 궁금해요. 뭔가 좀 거창하고 이런 질문이기는 하나 꼭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진짜 너무 거창한 질문인데요. 제가 꿈꾸는 세상은 행복이라는 거는 이제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건데, 그냥 모두들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각자가 처한 자리에서 행복하게 사시고,
그다음에 그 행복을 주위에 조금 이렇게 나눠주시는 그런 따뜻한 세상을 저는 꿈을 꾸고요. 그다음에 꿈꾸는 세상, 또 책과 관련 지으면 이제 좀 다양성이 인정을 받아서 그다음에 그 다양성 안에서 각 개인의 고유성이 빛나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작가님이 너무 추상적인 질문을 물어보셔서 제가 너무 추상적으로 대답을 하는데 정말 진짜 제가 작가로서 꿈꾸는 그런 세상은 아이들의 웃음이 사라지지 않는 세상. 네, 저는 그런 세상을 꿈꿉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굉장히 질문이 많았거든요. 저희 아까 대기실에서도 이렇게 같이 티키타카 하면서 호흡을 또 맞춰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 분도 지루해하지 않으시고 눈을 반짝반짝 해주시면서 말씀을 해주시는지 사회자도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마이크를 좀 객석으로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혹시 또 굉장히 뵙고 싶었던 작가님이 너무나 가까이에 와 계시는데 작가님 저 이거 정말 궁금해요. 이것 좀 여쭙고 싶습니다 하시는 우리 독자님들 계시면 손 들어주시면은 마이크가 우리 독자님들에게로 배달될 겁니다. 네, 혹시 저는 이거 너무 궁금해요. 작가님 MBTI는 뭐예요? 이런 거 있죠. 혈액형은 뭐예요? 이런 거 있죠. 자, 우리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실까요? 저희가 시간 내서 한두 번 정도만. 네. 저기 우리 제일 왼쪽에 우리 작가님, 우리 독자님 계십니다. 마스크 쓰고 계시는 독자님께 마이크를 한번 드려볼게요. 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고요. 질문 부탁드립니다. 엄마입니다. 네, 엄마이십니다. 네. 저희 아이가 지금 6학년인데 책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일어나서 이제 책을 이렇게 보는 게 루틴이에요. 근데 너무 만화책만 보고 만화책 항상 지식은 참 많은데 어디서 보냐고 하면은 만화책만 보고 있어요. 만화책이죠. 정말 잘 나와요. 계속 둬야 되는 거지. 책으로 이제 어떻게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만화책에서 엄청 많이 배운다고 계속 만화책을 좋아하고 있거든요. 도서관에도 자주 오는데 항상 만화책 쪽으로 가가지고 만화책을 배우는데 이걸 둬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답변을 부탁드려보고. 네, 만화책이라도 읽으니까 얼마나 좋으세요. 네. 요즘에 책을 안 읽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 만화책을 읽으면 학습적인 지식을 얻는 거는 정말 도움은 많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만화책에 아이들한테 만화책을 읽지 말고 이거를 읽어 하면 아이들이 절대로 안 읽어요. 그래서 만화책도 읽고 문학책도 읽어. 이렇게 만화책 사이사이에 어머니께서 조금 재밌을 만한 문학책을 이렇게 끼워가지고 한 번에는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문학에 대한 맛을 좀 들여주셨으면 좋겠고 좀 힘드시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어머니도 조금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관객과의 질의응답은 여기에서 좀 마무리를 하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좀 선물도 좀 드리고 싶어서 간단하게 퀴즈를 좀 준비를 했는데 퀴즈가 딱 2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퀴즈 맞춰주시면 작가님께서 친필 사인하신 책을 선물로 드려요. 이름 적어가지고. 너무 좋죠?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자, 그러면 제가 퀴즈를 첫 번째는 이제 객관식 먼저 할까요? 객관식 먼저 할 거거든요. 객관식을 제가 문제를 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보기를 작가님께서 주실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우렁소녀 발차기의 주인공의 꿈은 뭘까요? 보기 나갑니다. 제가 아까 그 줄거리에 말씀을 안 드렸네요. 이거는 대중으로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느낌으로요? 1번 전업주부, 2번 요리사, 3번 선생님, 4번 경찰. 자, 손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자, 어떻게
비슷해요. 자, 그러면은 최대한 웨이브 하시면서 손 들어주시면은 갈게요. 어머, 저기 양손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 우리 독자님. 네, 여기 중간, 네네네네. 정답은? 경찰입니다. 네, 박수 주세요, 박수 주세요. 네, 지금 앞으로 나오시면은 바로 책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오시면은 전달을 하겠고요. 여기 무대 위로 올라오시면은 저희가 사인 성함까지 네, 이렇게 해서 드릴게요. 네, 이런 거 귀에다가 대고 또 속삭여 주셨어요. 네. 네, 우리 최민영 선생님께 책을 증정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어려워요. 주관식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문제를 작가님께서 내주시겠어요? 네. 우렁소녀 발차기에 우렁소녀는 무슨 뜻일까요? 우렁소녀. 너무 어려워요. 저기 완전히 우렁차게 지금. 아니, 네, 저 맨 끝에 계시는 우리 독자님, 네, 아주 우렁차게 손 들어주셨어요. 마이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렁소녀 발차기, 우렁소녀는 무슨 뜻일까요? 우렁차다의 우렁입니다. 맞습니까? 우렁각시 우렁이가 우렁차다 우렁소녀가 됐습니다. 이야. 네, 맞는 거. 우렁차고 씩씩하다. 이미 우렁차게 손 들어주셨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직접 지금 나와주시면 저희가 책 전달하겠습니다. 네, 좀 아쉬우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희 나중에 작가님하고 직접 사진 찍을 수 있는 시간도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아주 우렁차게 걸어오고 계십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네, 김은영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아주 아낌없이 또 주시고 직접 이렇게 친필 사인까지 또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작가님과의 이제 토크쇼를 이제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작가님께서 우리 울산 독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시고 싶으신 말씀,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동화 작가가 되기 전 어른이었던 어떤 시절에 제가 동화를 읽다가 그날 펑펑 울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그러실 거예요. 각자 우리 성인이 된 각자의 마음속에는 치유되지 못하고 저기 꾹꾹 눌러든 상처받은 어린 아이가 한 명씩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동화를 보고 지금 제목은 잊었는데 어린 시절에 저를 불러내가지고 너 참 애썼다라고 이렇게 진짜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애써 막 외면했던 그런 모습들을 직접 끄집어내서 내가 위로해주니까 그날부터 조금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내 안에 그런 아이가 있다면 한번 찾아내서 너 참 애썼다, 잘 살았다, 앞으로도 잘 살 거야 라는 그런 위로의 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선생님들의 오늘이 그리고 또 내일이 조금 가벼워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과정에 저는 또 이 동화라는 문학 장르가 또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지금 울산 올해의 책, 지금 한 해에도 굉장히 많은 책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책의 홍수 속에서 이렇게 우렁소녀 발차기를 빛나게 해주신, 보석같이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신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과 울산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주 고전적인 구호지만 이 구호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책을 읽읍시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해주세요.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책을 읽읍시다. 박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에서